저는 이 블랙박스를 설치를 하고 다녔는데 다른 뚝뚝 기사들은 거의 블랙박스를 설치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안전의 문제도 있지만 스리랑카의 아름다운 모습을 찍고 싶어서 블랙박스를 설치를 했고요. 블랙박스는 시거잭을 통해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거잭 하나로는 부족하잖아요. 왜냐하면 핸드폰도 충전을 해야 되고 블랙박스를 2개 설치하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거잭 분배기를 따로 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렌트를 할 때 휴대폰 거치대는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구글 지도를 보는 것은 굉장히 편했습니다. 이게 우리 뚝뚝의 내부인데요. 블랙박스를 정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옆에는 내부를 찍을 수 있는 블랙박스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블랙박스가 총 2개고, 그리고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봐야 되니까 핸드폰을 연결할 수 있는 잭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충전 잭이 필요했는데 뚝뚝의 시거잭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거잭에서 여러 가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거잭 분배기가 필요합니다. USB 포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총 시거잭을 3개 꽂을 수 있는 분배기입니다. 블랙박스와 시거잭 분배기는 한국에서 미리 구입을 해왔습니다. 이 뚝뚝은 아침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해요. 저도 사실은 거의 매일 아침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날씨가 좀 추워진다거나 아니면 배터리가 좀 약할 때는 그런 문제가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처법을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몰라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나가는 뚝뚝 기사분이나 숙소 직원들이 도와줘서 시동을 걸었던 적이 많은데 몇 가지 팁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시동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마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끝까지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뚝뚝을 밀면서 시동을 거는 거예요. 누가 뒤에서 밀어줘도 되고 아니면 혼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쨌든 밀면서 시동을 걸 수 있다는 한 가지 팁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건 어떻게 하냐면 키를 꽂은 상태에서 기어는 중립이 돼 있겠죠. 그리고 뚝뚝을 밉니다. 그리고 뚝뚝이 어느 정도 가속도가 붙어서 굴러갈 때 기어를 1단이나 2단으로 바꾸면서 악셀을 가속을 합니다. 그러면 시동이 걸립니다. 말은 쉬운 것 같지만 지금은 아마 상상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한두 번 해보면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응급처치법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스리랑카에 있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응급한 경우가 생겼을 때 가르쳐 달라고 한다거나 해달라고 하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엄청 고생하면서 배운 뚝뚝 운전 팁을 말씀드릴 텐데, 우리는 이걸 2손가락의 마법이라고 부르는 운전법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뚝뚝을 운전할 때는 마음이 불안하다 보니까 또 시동이 꺼질까봐 악셀을 되게 가속을 심하게 했었어요. 풀 악셀을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뚝뚝에게 부담을 주고 있더라고요. 어떤 정비소에서 배웠는데 그분께서 뚝뚝을 이 2손가락으로 이렇게 악셀을 하시는데 시동 소리가 굉장히 편안하게 들리면서 부드럽게 나갈 수 있더라고요. 강하게 할 때보다 부드럽게 할 때 뚝뚝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걸 그때 배웠고, 가속 레버를 한 1cm만 움직여도 뚝뚝을 운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높은 곳을 올라가거나 급박한 상황일 때만 풀악셀을 하면 되는 거지, 보통 주행 중에는 2손가락의 힘 정도만 필요하다는 게 꿀팁입니다. 기어 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손가락의 마법이라는 건데, 처음에 내가 뚝뚝 운전할 때는 마음이 급하고 시동이 꺼질까봐 악셀을 이렇게 가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돌리면 엔진에 부담이 가고 오히려 시동이 자주 꺼져요. 그래서 실제로 운행할 때는 요만큼 한 1cm 정도만 돌려도 뚝뚝을 운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운행하는 게 오히려 출력도 좋고, 그리고 엔진에 부담이 덜 가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걸 연습하려면 2손가락으로 잡고 돌리면 요만큼,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요만큼만 돌려도 뚝뚝을 운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게 하는 건 거의 이런 경우는 없어요. 정말 높은 언덕을 급하게 올라가야 될 때, 그럴 때는 너무 약하게 돌리면 시동이 꺼지거나 차가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조금 더 세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뚝뚝 운전을 하다 보면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꽤 생겨요. 우리는 뚝뚝 운전이 처음이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망설이지 말고 아무한테나 도움을 청하세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동이 꺼졌을 때 지나가는 릭샤 기사분한테 부탁을 한 적도 있고, 호텔 직원들이 도와준 적도 있고, 지나가던 사람이 도와준 적도 있어요.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5분 안에 도와줄 사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스리랑카의 정말 모든 남자들은 이 뚝뚝을 다룰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운전할 수 있고 다 정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도와줄 사람이 옆에 있다. 이것만 알고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시면 친절한 스리랑카 사람들이 흔쾌히 도와줄 겁니다. 또 뚝뚝을 운전할 때 신경 쓰이는 게 주차 문제예요. 주차장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인데, 사실 콜롬보나 캔디처럼 붐비는 곳을 제외하고는 따로 주차장이 있진 않지만 대부분의 길가에 공터가 있다면 그곳에 주차를 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은 없어요. 그리고 주차 요금을 받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들은 대부분 관광지 같은 경우인데, 주차 요금은 50루피에서 100루피 정도 됩니다. 시간 제한은 없어요. 그 관광지를 뭐 2~3시간 둘러보고 나와도 가격은 50에서 100루피,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시간당 돈을 받는 것도 있는데, 이때는 보통 30에서 50루피입니다. 1시간당 30에서 50루피. 이것도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주차장에 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차할 때 뚝뚝 옆에 있는 바람막이를 치는 걸 저는 추천을 해요. 이게 쳤다가 다시 걷었다가 하는 게 귀찮긴 하는데, 왜 치는 게 좋냐면, 첫 번째는 원숭이 문제입니다. 스리랑카에는 원숭이가 굉장히 많고, 간혹 원숭이가 뚝뚝 안으로 들어와서 뚝뚝을 파손시킨다던가 내 소지품을 가져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바람막이를 쳐서 뚝뚝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비 때문에 그런데요, 날씨가 지금처럼 맑아 보여도 언제 비가 올지가 모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비는 뚝뚝 안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비가 내리면 폭우가 내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뚝뚝 내부가 다 젖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방심하지 말고 바람막이를 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짐이 많다 보니까 보통 짐을 뚝뚝 내부에 그대로 두고 뚝뚝을 주차한 다음에 어디 관광지를 둘러보곤 했어요. 이럴 때 바깥에서 아무래도 물건이 보이면 도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막이를 치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겠죠. 하지만 또 사정상 바람막이를 치지 않고 다녀온 경우도 많았는데, 한 번도 물건이 없어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소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구글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했고요. 이때는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글 내비게이션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나 이런 길로 간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뚝뚝은 고속도로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도로나 고속도로 제외 설정을 반드시 해야지 뚝뚝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줍니다. 구글 내비게이션이 완벽하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혀 불편함 없이 정확한 길을 찾아줬어요. 그래서 그냥 구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요 시간이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글은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길을 뚝뚝으로 달렸을 때는 자동차 예상 소요 시간보다는 조금 더 걸립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구글이 안내하는 시간보다 약 30% 정도 더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이동을 하면 시간이 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이동 시간을 잡는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뚝뚝을 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팁이 더 있어요. 설명하려면 끝도 없이 많은 것이 있고 수많은 경험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뚝뚝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지만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가 일어난다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운전하는 동안에도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뚝뚝 여행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뚝뚝을 가볍게 대하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을 한다면 분명히 뚝뚝 여행이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뚝뚝 여행을 마음먹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뚝뚝 여행을 꼭 해보라고 추천하겠습니다. 이 뚝뚝 여행은 일반적인 여행에서는 절대 느끼거나 볼 수 없는 것들을 아마 경험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높아심에서 한 번 더 당부를 하자면요, 뚝뚝을 어떤 내 모험심 때문에 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뚝뚝으로 굉장히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뚝뚝으로 빨리 가봐야
5분에서 10분밖에 빨리 가지 못해요. 고작 그것 때문에 수많은 위험을 감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뚝뚝을 운전할 때는 언제나 주의를 잘 살피고 차분하게 운전하는 게 안전하기도 하고 주위 풍경을 살피는 데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뚝뚝 여행 화이팅!